제가 왜 꼈겠어요? 내가 뭐가 있어? 친한 거 아니야? 아 스트레스 받아. 여기서 안 좋아. 남자고? 나 절대 안 좋아. 반가워요. 아니 진짜 오랜만에. 와 자, 갑시다. 집중 하시고. 자, 37번 질문 갑니다. 자, 37번 역시 글 순서별 질문이죠. 자, 물들어나 법칙 먼저 적용해 보시면 A 제껴놓고 B하고 C에서 뭐가 먼저 나오는 게 적절한지 찾고 가셔야 됩니다. 자, 37번 질문 먼저 가볼게요. 자, 가봅니다. 자, 앞에 부분 이어지면서 자, clearly라는 표현을 쓰면서 명확하게 자, schematic이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도식적인이라는 뜻이었고요. 우리 도식적이라는 말은 뭔가를 체계화하고 도형화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갔다 씻고 양치하고 이런 걸 아예 도식화해서 딱 구분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내가 화장실 갔다가 뭘 해야 되지? 라고 까먹었을 때 맞아 씻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몸이 기억하는 형태로 이렇게 체계화하고 도식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적인 지식은 helps 도와줍니다. you 당신을 그러면서 guiding 이끌어주면서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이해를 이끌어주면서 and enabling 그리고 가능케 해주면서 뭐를 당신이 to reconstruct 재구성하던 것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reconstruct는 재구성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뭐를 things 어떤 것들을 you can't remember 당신이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식적인 지식이란 너의 이해를 이끌어주고 잊어버린 어떤 것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계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A 자리는 일단 제껴놓고 B와 C의 첫 문장을 확인해 봅니다. 자, 먼저 B의 첫 문장을 봤더니 자, any reliance라고 하면서 어떤 의존이래요. 우리 any가 긍정문에 쓰이게 되면 얘는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해석할 때 모든이라고 해석이 들어가고요. 자, 모든 의존이래요. 그런데 뭐에 대한 의존? schematic knowledge. 이 도식적인 지식에 대한 모든 의존은 therefore, 그러므로 will be shaped, 형성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by this information, 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형성되어집니다. 뭐에 대한 이러한 정보? What's normal? 무엇이 normal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보통의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무엇이 정상적인가에 대한 이런 정보에 의해 형성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그럼 지금 우리 주어진 글에서는 이 스키마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만 해준 거잖아요. 도식적 지식이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만 했지 이 disinformation이라는 애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주어진 글에서 전혀 없었죠. 어떤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주어진 글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무슨 소리지? 좀 띄시던가. 그럼 지금 일단 B에 나와 있는 이 단락은 disinformation과 연결되는 단락이 주어진 글과 연계성이 없죠. 그럼 일단 B는 뭔가 좀 찝찝하네요. 자, 그럼 이제 C의 첫 문장을 봐볼게요. 자, but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 schematic knowledge, 자, 이 도식적인 지식은 can also hurt, 또한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you,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promoting, 촉구시키면서 뭐를? errors, 실수를 유발시키면서 in perception and memory, 인식과 기억에 있어서의 실수를 촉구시키면서 당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뭐뭐 이어지고 있고요. 그럼 주어진 글은 이 도식적인 지식이란 이렇게 당신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B에서는 disinformation이라는 정보가 주어진 글이랑 연결이 안 되고, C는 그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되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어진 글 다음에 B와 C 중에는 당연히 누가 더 적절하고요?
C가 훨씬 더 적절한 거죠. 왜냐면 B에 있는 this information을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럼 A 자리에 긍정적인 부분 너를 도와준다라는 내용을 쓰고 나서 그러나 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C 단락이 이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죠. 이해됩니까? B보다 C가 더 자연스러운 이유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C의 나머지 단락을 읽어볼게요. moreover, 게다가 the types of errors, 이 실수들의 유형이래요. 요런 거 해석 잘해야 된다고 했죠? produce는 생산하다라는 뜻의 대표적인 타동사잖아요. 근데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고 이기의 형태가 됐죠? 그럼 얘는 보자마자 동사가 아니라 뭐예요? PP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생산되어지는 이러한 에러의 유형이래요. 근데 뭐에 의해서? by schemata, 이 도식화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실수의 유형은 quite predictable, 아주 예측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bear in mind, 우리 bear in mind는 keep in mind와 완전히 똑같은 의미죠. 명심해라 라는 뜻이었고요. 우리 bear라는 애가 명사로 쓰이면 곰, 동사로 쓰이면 낳다 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가지다, 지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keep in mind를 써서 마음속에 지녀라, 뭐를? 데디아를 지녀라. 그래서 keep in mind와 bear in mind는 완전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데디아를 명심해라. 그러면서 이 스키마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도식화는 summarize는 요약하다라는 뜻이었죠. 이 도식화란 요약하는 겁니다. 뭐를? broad pattern, broad는 광범위한이라는 뜻이었죠. 넓은. 그래서 광범위한 패턴 유형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of your experience, 당신의 경험에. 우리 아까 도식화라는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하나의 체계화를 만드는 걸 도식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뭐 일어나서 어떤 형태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이런 걸 짜놓는 걸 schematic knowledge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광범위한 경험, 너의 경험에 대해서 광범위한 유형을 요약해 놓는 거라고요. 아, 나는 맨날 일어나면 먼저 화장실에 가서 항상 씻고 나왔어.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에 대해서 요약을 해 놓는 거죠. 그런데 어제는 화장실에 갔는데 씻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씻지 않고 먼저 화장실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서 내가 어제 아침에 뭘 했는지를 만약에 잊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어제 뭘 했지를 잊었을 때 나의 도식화된 지식에 의해서 나는 어제도 화장실에 갔다가 씻었다라고 기억을 잘못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는 씻지 않고 밖으로 나갔지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게 이 도식적인 지식이 가질 수 있는 오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광범위한 유형을 당신의 경험에. And so, 그리고 그래서 they tell you, 이 도식화된 지식은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In essence,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본질적으로 what's typical or ordinary, 자, 무엇이 전형적이며 무엇이 평범한 것인지를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in a given situation,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아침에 화장실에 들어갔어.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때 맞아, 당연히 씻어야지. 이런 식으로 나의 일을 체계화 시켜줄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설명된 상태에서 A의 첫 문장과 B의 첫 문장을 확인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B의 첫 문장은 아까 전에 맥락 읽으면서 한번 잡아줬고요. this information과 관련된 정보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였었죠? 자, 그럼 일단 A 자리를 봤더니 A 자리에 likewise라는 표현을 썼네요. 마찬가지로 우리 likewise는 in addition과 똑같은 의미죠. likewise와 for example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likewise와 for example의 차이. for example은 for example이라는 이 개념을 쓰는 경우는 for example은 앞에 항상 무슨 진술이 나온다고요? 일반 진술이 나와야 되고요. for example 뒤에는 구체 진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for example을 쓰는 순간 앞부분과 뒷부분의 관계는 앞에 부분이 뒷부분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 부분에 자연을 사랑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면 for example을 썼을 경우 예를 들어 버려진 쓰레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for example이 아니라 in addition 계열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in addition, moreover, furthermore 다 같은 말인 거죠. 게다가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앞에 부분에 일반 진술이 나왔다. 그럼 in addition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똑같이 일반 진술이 나와야 돼요. 앞에 부분이 구체 진술이 나왔다. 그럼 뒤에도 똑같이 뭐가 나와야 되고요? 구체 진술이 똑같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즉 in addition으로 연결되는 애들은 앞과 뒤의 내용이 대등하게 비슷하게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앞에 부분에 자연을 사랑하자라는 말이 나왔다면 in addition 뒷부분에는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사랑하자 이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자연을 사랑하자 게다가 버려진 쓰레기를 줍자 이건 말이 돼야 돼? 안 된다고요. in addition을 쓰게 되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대등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likewise를 썼다는 건 likewise 뒤에 있는 이 내용과 앞의 내용이 대등하게 이어질 수 있는 예시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if there are things 어떤 것들이 있다면 you cannot recall 당신이 기억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러면서 your schemata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도식적인 의지가 여기서의 will은 의지 당신의 도식적인 의지가 fill in the gap 그 차이를 메울 것입니다. fill은 채우다 메우다 라는 뜻이었죠. 그 차이를 메워줄 겁니다. 무엇으로? with knowledge, 지식으로. 근데 뭐에 대한 지식으로? about what's typical in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무엇이 전형적인지에 대한 지식으로 그 차이를 채워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지금 이 자리는 뭔가에 대해서 차이가 생겼을 때 그 차이를 도식적 의지가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글 앞에도 뭐가 나와 있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생겼을 때 도식적 지식이 채워준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 A 단락을 읽고 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앞에 부분에 뭔가를 채워주는 내용이 있는 단락이 어딘지를 찾아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C 단락은 우리가 다 읽었을 때 채워준다 만다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B의 어디를 봐야 돼요? 후반부를 봐야 얘는 정답이 바로 나오는 거라고요. B의 후반부에 갭을 채우는 것과 관련된 비슷한 내용만 있으면 순서는 무조건 B 다음에 A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B의 끝에 문장 하나를 보세요. 자, B에 나와 있는 끝에 문장 하나를 봤더니 우리가 읽은 부분 뒤쪽으로 이어지네요. thus 따라서 if there are things 어떤 것들이 있다면 you don't notice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while viewing a situation 어떤 상황을 보는 동안에 또는 어떤 사건을 보는 동안에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your schemata 당신의 도식화가 will lead 이끌어 줄 겁니다. 당신이 to fill 채울 수 있도록 바로 끝난 거죠. 됐습니까? B의 끝부분에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를 채우는 거에 대한 언급이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B의 뒷부분에 이어지면서 뭐가 맞춰져야 되고요? A가 맞춰져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럼 제일 먼저 잡은 게 C였으니까 C 다음에 B가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풀 수 있겠어요? 이 문제 지금 두 번째 푼 순서 배열 이 문제 유형이 어려워됩니다. 얘는 앞에 부분의 첫 문장과 첫 문장의 힌트만 가지고는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이 접속사의 성질을 이용해서 B 단락의 뒷부분을 보고 정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꼭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서 마무리로 as a result, 결과적으로 reliance on schemata, 이 도식화에 대한 의존은 will inevitably는 불가피하게 라는 뜻이었고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불가피하게 make the world, 세상이 seem, 보이게 만듭니다. 어떻게? more normal, 더욱더 정상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then it really is, 세상이 실제로 정상적인 것보다 and 그리고 will make the past 과거를 seem more regular 더욱더 규칙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than it actually was 과거가 실제로 규칙적인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과거에 잊어버렸던 일이라던가 과거에 잊었던 기억에 대해서 도식화로 인해 당연히 그랬겠지. 내가 맨날 이런 패턴을 가지니까 당연히 이랬겠지. 이런 식으로 규칙화와 정상화를 시켜버린다고요. 이해됩니까? 도식화의 장단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글인 거죠. 됐습니까? 순서는 C, B, A의 순서가 되겠고요.
오케이, 절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얘는 꼭 끝나고 나서 다시 순서 잡는 거 연습 한 번 더 해보세요. 요런 유형의 지문이 대부분 순서 배열에선 제일 높은 난이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뒤쪽으로 이어져서 38번 가볼게요. 문장 삽입 유형이죠. 오케이, 38번 가기 전에 2분만 줄 테니까 37번 지문 다시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세요. 빨리 세는 이제 한번 훑어봐. 수업하고 나서 바로 보는 게 영어는 효과가 제일 좋아. 왜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지, 왜 이게 정답인지 이걸 파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뒤쪽 유형에서 적용돼서 문제가 풀려야 돼요. 오케이, 이제 가봅시다. 38번, 39번 문장 삽입 유형이죠. 자, 문장 삽입 유형. 이 삽입 유형이나 앞에 부분에 했던 글 순서 배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약문, 이쪽 파트는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정답률이 아주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앞에 부분에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대충 읽고 정답 찾게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면 절대로 안 돼요. 얘네는 시간만 있으면 힌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 삽입 유형에서의 결정적 힌트는 주어진 문장을 읽고 나서 앞과 뒤에 대충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부분을 유추를 해놓고요. 하지만 문장 삽입 유형의 결정적 힌트는 항상 어디에서 등장한다? 뒤에서 등장을 합니다. 얘가 들어갈 자리가 만약 2번이라면 2번 뒤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과 연결되는 결정적 힌트가 등장하게 된다고요. 또는 앞에 부분에 나오는 문장과 뒤에 부분에 이어지는 문장에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대명사나 새로운 연결사가 연결이 되면 걔네들이 이 맥락 내용상 단절이 있다는 걸 찾아내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보시면서 주어진 문장 가볼게요. 자, the advant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advant라는 요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출현이라는 뜻이었었죠.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도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the advent of literacy라고 얘기를 했네요. 우리 literacy는 읽고 쓰는 능력을 literacy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읽고 쓰는 능력의 출현은, 야, 읽고 쓰는 능력의 출현이래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글의 창조죠. 글이 만들어진 것, 이걸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읽고 쓰는 능력의 출현은 and 그리고 the creation of handwritten scrolls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창조는 뭐에? 손으로 쓰여진 두루마리의 창조는 and eventually 그리고 결국 handwritten books 손으로 쓰여진 책들은 strengthened 강화시켰습니다. 뭐를? the ability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능력? of large and complex ideas 거대하고 복잡한 아이디어에 대한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뭐 할 수 있는? to spread 퍼질 수 있는 with high fidelity 우리 fidelity라고 하면 충실함이라는 의미고요. 높은 충실함을 가지고 퍼질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높은 충실함이래요. 충실함이 높게 들어가 있대요. 그럼 이건 내용이나 정보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with high fidelity라고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라는 의미의 수거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with high fidelity, 당연히 high 대신에 low가 들어가면 부정확하게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퍼지는 이 거대하고 복잡한 아이디어의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손으로 글이 만들어지고 손으로 쓴 두루마리가 생기고 손으로 쓴 책이 생기면서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한 능력이 정확하게 강화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글쓰기와 글을 이용한 정보의 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네요. 그럼 당연히 이 글 뒷부분에는 뭐에 대한 글이 나올 거고요. 이 글쓰기와 관련된 플러스적인 내용이나 마이너스적인 내용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달라붙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지문의 내용을 봐봅시다. 자, the printing press라고 얘기를 했죠. the printing press라고 하면 이건 인쇄기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인쇄기래요. 이 인쇄기는 boosted, 강화시켰습니다. 증진시켰습니다. 뭐를? The power of ideas, 아이디어의 힘을 증진시켰습니다.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To copy themselves,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힘을 증진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는 당연히 아이디어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인쇄기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인쇄기로 인해서 이 아이디어의 복제의 힘이 아주 강해졌다. 왜냐면 그냥 복사기에다 돌려서 전달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prior to는 뭐뭐 이전에 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뭐 이전에? low cost printing, 낮은 비용의 인쇄 이전에. 그럼 인쇄 비용이 비쌌을 때 라는 말이죠. 인쇄 비용이 비쌌을 때 ideas, 이 생각들은 could and did spread, 퍼질 수 있었고 퍼졌습니다. 뭐에 의해서? word of mouth, word of mouth는 입에서 나오는 단어죠.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구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입에 의해서 퍼질 수 있었고 퍼졌습니다. 당연히 인쇄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 그럼 사람들이 인쇄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말에서 말로 전달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while this was tremendously powerful, 자, 이것이 엄청나게 강력했을지라도, 이때 while은 뭐뭐일지라도, 우리 뭐뭐일지라도의 while은 반면에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강력했던 반면에 it limited, 그것은 제한했습니다. 뭐를? The complexity of the ideas, 이 아이디어의 복잡성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복잡성? That could be propagated. propagate라고 하면 전파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전파되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의 복잡성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파될 수 있는? to those,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that a single person could remember, 단 한 명의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여기서의 도즈는 정보라,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앞에 부분에 있는 ideas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limit A to B를 써서 A를 B로 제한하다, 이렇게 얘기를 시킨 거네요.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의 복잡성을 제한했습니다. 부전으로 말이 전해지고 부전으로 정보가 전해진대요. 그럼 말로 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복잡성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일단 문장 구성을 보세요. 앞에 부분에 인쇄기의 발명에 의해서 전파가 수월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인쇄기 이전에 구전으로 전파된 이야기에서 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뒷부분 이어지면서 it also added, 그것은 또한 추가했습니다. 뭐를? a certain amount of, 특정한 양의 guaranteed error, 보증되어진 오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오류가 추가됐다는 거고, 그럼 이건 안 좋은 얘기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부분에 구전으로 인한 전파는 제한이 있었다라는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부정적인 얘기 뒷부분에 also를 쓰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덧붙여준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1번 앞문장과 1번 문장의 연관성은 문제가 없네요. 이해됐어요, 여기? 오케이, 뒤쪽으로 끌어내려 볼게요. 자, 그러면서 보증되어진 에러, 보증되어진 실수를 추가했습니다. 즉, 구전에서 구전으로 아이디어가 전파되면 확실하게 일어나는 실수나 오류가 꼭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2번 뒤를 봤더니 The spread of ideas라고 하면서 아이디어의 확산이래요. 뭐에 의한? 구전에 의한 아이디어의 확산은 was equivalent to, be equivalent to는 뭐뭐와 동등하다라는 뜻이었죠. 뭐뭐와 동등하다. 자, 이 구전에 의한 아이디어의 확산은 동등했습니다. 게임 오브 텔레폰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전화기 게임과 동등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규모로? On a global scale,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화기 게임과 동등한 것이었습니다. 야, 전 세계적인 규모래요. 전 세계적인 규모로 사람들이랑 전화를 하게 된대요. 그럼 이 전화는 내가 몇 명이랑 통화를 할 수 있어? 당연히 내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랑 더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인 규모로 봤을 때 전화기 게임과 동등하다. 즉 전파력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다 이야기를 하고 다 게임을 해야 되는데 전화상으로만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화하는 그 사람들과만 게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건 전파력이 세다, 약하다? 약하다를 말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구전에 의한 전파는 전파 확산 정도가 크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 봐보세요. But 그러나 the incredible amount of time, incredible이라는 표현을 써서 믿을 수 없는 양의 시간이래요. 그러면서 required라는 pp가 뒤에서 앞으로 time을 수식하고 있는 거죠. 요구되어지는, 뭐 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to copy a scroll, 두루마리를 복제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혹은 책을 복제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이 문제 틀린 건 진짜 심각한 거죠. 앞에 부분에 구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루마리 복제와 책을 복제하는 데 필요되어지는 시간이래요. 그럼 당연히 두루마리와 책을 제작하는 내용이 앞에 꼭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리는 당근이 빠져서 반만의 콩떡으로 어디? 3번 자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틀린 사람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3번 문장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by hand, 손에 의해 이 두루마리나 책을 복제하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믿을 수 없는 양의 시간이, 그러면서 이제 동사 나오는 거죠? limited, 제한했습니다. 뭐를? the speed, 속도를 제한했습니다. with which information could spread, 정보가 퍼질 수 있는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책과 두루마리를 통한 전파인 거네요. 그럼 책과 두루마리의 발생이 앞에 먼저 언급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수능 기출이니까 마무리까지 가봅시다. 자, a well-trained monk, 잘 훈련된 스님이 could transcribe는 옮겨 적다라는 뜻이죠. 항상 trans가 나오면 이동의 의미를 가져요. scribe가 적다니까 이동시켜 적다, 옮겨 적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잘 훈련된 스님은 옮겨 적을 수 있었습니다. around 4 pages, 숫자 앞에 around는 약이죠. 약 4페이지를 옮겨 적을 수 있었습니다. of text, 텍스트에 per day, 하루당 텍스트에 4페이지 정도를 옮겨 적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a printing press, 자, 인쇄기는 could copy,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information, 정보를 thousands of times faster, 수천 배 빠르게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allowing, 허락해주면서 knowledge, 지식이 to spread, 퍼지도록 far more quickly, 훨씬 더 빠르게 with full fidelity, 완전한 정확성으로. 인쇄기를 통하게 되면 당연히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래서 완전한 정확성으로 than ever before, 이전보다 더,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당연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리는 3번 자리가 확실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질문 역시 얘는 1분만 줄게요. 틀린 부분 다시 한번 확인만 해보시고요.
오케이, 갑시다. 자, 오늘 일단 39번까지 마무리는 해놓고 갑시다. 자, 39번 지문 역시 문장 삽입 유형이었었고요. 이 문제 정답률이 35%밖에 안 되는 건 일단 시간적인 관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에 빈칸 파트가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어서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뭐 35% 정도까지 나올 난이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가볼게요. 자, 라운드 힐이라고 했죠? 둥근 언덕이래요. 라이징은 상승하다, 떠오르다, 솟아오르다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솟아있는 둥근 언덕이래요. above plain, plain은 명사로 쓰이면 평야라는 뜻이었고요. 우리 plain이 형용사로 쓰이면 무슨 뜻 있었어요? plain이 형용사로 쓰이면 평범한이라는 의미와 평평한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평평하고 평범하대요. 야, 땅에 서 있는데 땅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평하대요. 그럼 저 반대쪽에 있는 게 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요? 땅이 평평하면 나와 반대쪽에 있는 게 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잘 보이죠. 그래서 형용사로 명백한이라는 의미도 가져요. 그리고 동시에 plain이라는 이 말은 평평한 거니까 따로 모나거나 특이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무늬와 관련돼서는 민무늬에 아무 무늬도 없는 이런 의미도 가집니다. 특히 듣기 평가 때 아무 무늬도 없는 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민무늬에. 자, 그래서 평야 위에 솟아있는 둥근 언덕은 therefore 그러므로 라는 말을 썼네요. 그럼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건 앞에 부분의 내용 설명이 다 나와 있고 그 내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평야 위에 솟아있는 둥근 언덕은 would appear 보일 겁니다. on the map 지도 위에서 as a set of concentric circles 라고 했죠. concentric이라고 하면 같은 거리에 떨어진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concentric circles라고 하면 이걸 아예 그냥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년에 동심원으로서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the largest 가장 커다란 것 at the base 바닥에 and the smallest 그리고 가장 작은 것은 near the top 거의 위쪽에. 그래서 등고선이라는 걸 이렇게 그릴 때 지도 위에서 솟아있는 산은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질 거라는 거죠. 가장 커다란 부분이 제일 아래쪽에 그리고 가장 작은 부분이 제일 위쪽에 올라오는 형태로 이렇게 맞춰질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으니까 앞에 부분에 이러한 솟아있는 언덕이 지도상에 그려질 수 있는 방법이 앞에 일단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자, 질문 가봅니다. 자, 메이저 챌린지라고 하면서 주요한 도전이래요. 여기서의 챌린지는 도전이라고 해도 되고 어려움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 mapmakers, 지도 제작자들에 대한 주요한 어려움은 is the depiction, 묘사였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묘사? of hills and valleys, 언덕과 계곡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slopes, 경사면과 flatland, 평지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collectively called, 집합적으로 불리워지는, 뭐라고 불리워지는? topography. 우리 topography라고 하면 이걸 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형이라고 불리워지는 이런 언덕과 계곡 그리고 경사면과 평지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이게 힘들었다는 거네요. 자, this can be done. 이것은 행해질 수 있었습니다.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면서 one is to create, 하나는 창조하는 것입니다. an image of sunlight and shadow라고 얘기를 했죠. sunlight, 빛과 그림자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wrinkles, 주름이래요. of topography, 이 지형의 주름들이 alternatively 번갈아가며, alternatively는 번갈아가며 라는 의미였죠. 번갈아가며 교대로. 그래서 번갈아가며 밑 비추어지거나 shaded 그림자 지워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지도상에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넣음으로써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럼 얘는 동심원과는 연결성이 전혀 없는 거죠. 얘는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연결하는 거니까 색과 연관된 내용이 전혀 아니죠. 됐습니까? 그럼 일단 1번 자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오겠네요. 일단 끝부분까지 해석을 합시다. creating, 창조하면서 뭐를? visual representation, 시각적 표현을 창조해내면서 of the shape of the land, 땅의 모양에 대해서. 일단 1번이 답이 안 되는 건 알겠죠? 앞에 부분 이건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지형을 표현하는 거였었고요. 자, 아예 끌어올려서 갈게요.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자, another technically more accurate way라고 얘기를 했죠. 자, 또 다른 technically 기술적으로 more accurate 더욱더 정확한 방법은 is to draw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뭐를 contour lines라고 얘기를 했죠. contour lines가 등고선을 의미하는 거였고요. 등고선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등고선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동심원과 관련돼서 솟아있는 언덕을 설명한 주어진 문장은 이제 여기서부터 전부 다 가능한 거죠. 대신 그러므로 솟아있는 언덕은 이렇게 나타내졌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이 앞쪽에 꼭 있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2번 뒷부분을 봤더니 contour line 등고선이래요. 이 등고선은 connects 연결해 줬습니다. all points 모든 지점들을 그러면서 that lie 놓여 있는 모든 지점들을 어디에 at the same elevation 똑같은 높이에 놓여 있는 모든 지점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게 등고선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그럼 이제 3, 4, 5번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자, when the contour lines are positioned. 자, 이 등고선들이 위치되어졌을 때 closely together. 여기서 이 closely는 밀접하게 라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밀접하게. 그래서 함께 밀접하게 위치되어졌을 때, 가깝게 위치되어졌을 때 the hills slope 그 언덕의 경사면은 is steep 가파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라, 지금 언덕이래요. 야, 그런데 언덕이 지금 한 개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무지하게 많은 언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언덕 앞에 뭘 붙여줬어요? 덜을 붙이고 있죠. 그 언덕의 경사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언덕은 앞에 언급이 되었던 언덕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앞에 있는 3번 자리 기점으로 앞쪽에 언덕과 관련된 언급은 있었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 언덕의 경사면은 가파랐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글 앞쪽에 언덕과 관련된 언급이 꼭 필요하네요. 그럼 당연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 3번 자리. 이렇게 쉬운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35%밖에 안 나온다고요. 시간에 쪽박해서 빨리 읽고 빨리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됩니까? 왜 3번 자리인지. 자, 그럼 내용 좀 더 봐보세요. If they lie farther apart, 만약 그것들이 더 멀리 떨어져서 놓여진다면 the slope is gentler, 그 경사면은 완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당연히 경사면이 급하냐 급하지 않냐를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산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더 힐의 힌트를 못 잡았더라도 내용상 3번 자리에 빈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 뒤에 4번 봐보세요. 자, contour lines. 이 등고선들은 can represent, 나타낼 수 있습니다. scarps라고 얘기를 하면서, spark는 비탈,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비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hollow라고 하면 원래 형용사를 쓰면 텅 빈이죠. 텅 비었다는 건 안에가 움푹 들어가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hollow는 명사로 쓰면 분지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비탈과 분지 그리고 계곡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of the local topography, 그 지역의 지형에 대한. 그래서 at a glance, 한눈에 라는 표현이죠. 한눈에 they reveal, 등고선들은 나타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Whether the relief in the mapped area. 자, 이 지도화된 지역의 어떠한 완화가 is great or small, 이렇게 굉장한지 작은지. 그래서 여기서의 릴리프는 안도, 경감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도와 연결돼서 또는 지형과 연결돼서 고저라고 얘기를 해요.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지도화된 지역의 고저가 큰지 작은지를 바로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busy contour, 바쁜 등고선이래요. 바쁜 등고선의 지도는 means, 의미했습니다. 바쁜 등고선이라는 건 등고선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곳은 lots of high relief, 높은 고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주어진 글이 들어갈 자리는 당연히 3번 자리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삽입 문제는 시간만 주어지고 문제 푸는 방법만 익숙해져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요. 내일은 우리 천일문 정리를 하죠. 일단 내일 요 교재를 한 번 더 챙겨오세요. 내일 아예 우리 지금 첫 번째 스킬 정리라
41번서부터 45번까지 한 바퀴는 다 돌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 책이랑 천일문 책이랑 같이 챙겨오세요. 알겠죠? 숙제한 거 까먹지 말고 다 챙겨오시고 듣기는 다 한 거 들고 오기 싫으면 사진 찍어서 오늘 선생님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인사하고 갑시다. 단어지 시험 봐야 되는 사람들은 남아주시고요. 문장 시험도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이후에 다시 뽑아서 쓸수 있어요. 어떤 거?